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그 이유를 공부하고 있는데 수직으로 우리가 점프할 때 이렇게 점프하는 이러한 희미한 이율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해보죠. 그때 제 그 책에 그림 5-25에 나와 있듯이요. 페이지 지금 우리가 115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좀 간단하게 이건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금방도 제가 이렇게 실험을 보여드렸는데 제 몸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크기가 있는 이 물체, 크기가 있는 저 몸 전체인데요, 육체일 때 크기가 있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적에는 우리가 질량 중심이라는 것을 먼저 고려해 줘야 되겠다. 질량 중심. 우리가 보통 우리 질량 중심이 배꼽이나 그 배꼽 밑 아래 뭐 그 정도로 좀 생각하는데 그것의 운동을 가지고 이 질량 중심이 뭐냐면요, 질량이 전체가 그 중심, 그 점에 있는 것처럼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것의 운동을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떨어질 때 얘가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운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의 같겠지만은 그럴 적에 우리는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얘는 크기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크기는 없고요. 요 한 점에 이 질량이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야 그 질량이 거기 있는 그 점, 그 중심이 되는 점이라 해서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를 들자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펼쳐뜨리게요. 이 머리와 제 무릎과 발은 각각 다른 운동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다른 운동을 하는데요. 우리는 제 질량 중심이 예를 들어 제 몸무게가 60kg라고 했지. 60kg가 거기에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중심점이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해석을 통해서 이 운동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림 5.25를 보니까요, 뭘 표시를 다 해놨냐면요, CM이라는 게 있습니다. CM. 그래서 Center of Mass 이런 말입니다. 질량의 중심. 그러면 질량의 중심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적에 그 위치와 속도를 사용해 가지고요, 이것의 위치와 제가 말씀드렸죠? 속도를 사용해서 뭐 한다고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한다는 겁니다. 설명한다는. 그래서 CM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 그려놨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 사람의 그 그림을 보니까 우선 제가 여러분 이 운동을 보여줘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저의 이 머리의 변화를, 그 위치의 변화를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운동 전체에 있어서 CM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요, CM이 최고로 올라간 H를 보고요, 높이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MGH가요 2분의 1 M의 V의 CM의 제곱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처음에 제가 뛰어오를지 힘을 줘서 이제 에너지를 줬죠, 그죠? 에너지를 줌으로 해서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똑같이 보면 되죠. 이렇게 똑같은 거죠. 증가하다가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적에는 운동 에너지가 0일 겁니다. 왜요? 속도가 정지해야 되죠. 최대점에 올라갈 적에는.
그리고 운동 에너지 빵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남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식이 나오고요. 그럴 적에 우리가 이 P바라는 걸 이런 경우에 P바라는 것을 구해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델타 T분해요. 처음에 내가 이 근력이 해준 일로 인해서 이게 생기겠죠.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책에 120페이지 아래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이 식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일 에너지 정리해가지고 교수님 다시 한번 더 써볼게요. 이것이 P바의 정의죠. 평균 일률의 정의는 어느 시간 동안에 해준 일률이다. 일이다, 일. 그래서 이 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운동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움츠려댔다가 힘을 주는 그 시간, 그것이 델타 T가 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은 힘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땅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 속도가 있는데 그때 운동 에너지가 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일 에너지 정리죠. 맞습니까? 일을 내 몸에 해줬더니만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죠.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 제로였으니까 이래 될 거다. 그래서 책에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 0.25초 정도 걸린대요. 점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다음에 대충 계산해보니까 곱하기 10의 5성 줄만큼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1.4 곱하기 10의 3성만큼 내 근력이 이만큼의 일을 해줘야 됩니다. 저만큼의 일을 해준다. 보면 H가요 한 0.5입니다. 된답니다. 일반적인 남성이 0.5입니다. 정도 점프할 적에 0.5m 센트럴 매스가 이만큼 좀 올라갈 적에 필요한 이 일률이 이렇게 된다. 이때 M이 지금 68kg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조금 무거운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0.5m를 이렇게 점프를 하려면은 이만큼의 일규를 이 근력들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이 보면은요. 이때까지는 일정한 힘이 했는데 이제는 변하는 힘이 힘이야. 그래서 근데 우리는 변하는 힘에 대해서 벌써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경우였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데요. F는 대표적인 게 마이너스 KX라고 이 X에 따라서 F가 변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프링이 있는데요. 이게서 우리가 평형에서 늘려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일로 가면서 계속 F가 변해요. 왜요? X가 변하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경우이지만 왜 이런 거는 걸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F가요. 크기만 생각해 보면 이게 X라고 할 적에 당연히 이런 기울기가 있는 1차 함수 직선이 될 겁니다. 그때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K겠죠, 그죠? K가 뭐라고요? 스프링 상수. 근데 이것도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운동들은 변하는 힘일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마찰력을 무시해서 공기의 마찰을 무시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종이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그 힘들이 달라요. 시간 다릅니다. 왜? 잘 보십시오. 처음에 0에서 시작했는데 속도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증가하죠? 증가하면은 마찰력이 증가해요. 마찰력이 증가하네. 중력이 일정한데? 그러면은 가해주는 힘은 변하겠죠. 왜? 마찰력이 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줄었다가 늘었다, 속도가 줄었다 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속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일정한 속력이 가까이 가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중력 가속도 작용하면 속도 계속 느려야 될 것 같은데 마찰력이 없는 경우는 그냥 이런 경우는 계속 늘어요. 그렇지만 종이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요 속도가 그렇게 빨리 늘지 않습니다. 왜요? 속도가 늘수록 마찰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높이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면요 마지막에는 그게 낙하산 같은 건데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최종 속력이 거의 일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높은 곳에 떨어진 낙하산을 볼 적에 천천히 나중에는요 멀리서 볼 적에 일정한 속도로 거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중력 가속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듯이 힘이 자꾸 변한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이제 이 Y축을 1차원으로 생각해 fx라고 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x라고 한다면은 이런 힘이 작용한다고 하자. 이런 힘이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 W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F의 델타 X였어요. 그래서 이 F라는 힘이 작용할 때 델타 X만큼 움직일 적에 한 일이 이만큼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 그림 5-26에 나와 있듯이요. 그냥 W1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아주 짧은 변이로 움직이는 동안 힘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그 힘이 델타 X만큼 움직이게 했을 적에 필요한 한 일이 F1, W1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주 잘게 나누어 볼게요. 이 구간을. 왜 힘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운동하는 동안 힘이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XI에서요. 이를 다 구해봐라. 한 일을.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그냥 이 면적을 다 구하면 되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적분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 F의 dx, F가 변할지게 X에 대해서 변할지게 F의 dx를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해라. 이게 적분이죠. 그래서 다 더하는 게 사실 적분입니다. 이것처럼 힘이 변할지게는 당연히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사용 안 한다고 볼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게 나누죠. 우리가 적분이라는 걸 배울 적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잘게 나누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잘게 나누다 보면은 이 변화가 그냥 거의 변화율이 일정한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사다리꼴이 되죠. 그죠? 사다리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꼴을 구하는 공식은 알잖아요. 밑면 더하기 아랫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왔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듯이요. 전체 W를 그래서 아마 거의 근사적일 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꼴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냐면은 그래도 아무리 좀 짧게 잘라도 이것이 곡선일 수 있잖아요. 완전히 직선이 딱 돼야지 사다리 꼴이 되는데 그런데 잘게 나누면 나눌수록 직선이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F1의 델타 X1이 되고요. 더하기 F2의 델타 X2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잘게 해야지 이게 그래도 F1이 일정하다고 둘 수 있는데 사실 일정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작게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이 점이 자꾸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쓴다는 거죠. 요 구간 안에서 이것이 일정하다고 보자 이 말입니다. 요 구간 안에서 실제로 약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3에 델타 X3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그 답이 나온 뒤에 아까 전에 했던 fx가 특별히 뭐라고요? 마이너스 kx라고 합시다. x가 변할수록 당연히 이건 변해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렸죠? 우리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때 여기서 만약에 한 2를 구하면은 요 아래에 면적을 구하는 건데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에서 x의 최대라고 할 적이에요. 아까 전에 여기가 평형 위치인데 우리가 내려가지고요. 이 최대가 되는 x가 최대라고 이까지 내리는데 필요한 일이 요 밑에 있는 면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를 한번 구해볼까요? W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삼각형의 면적이겠죠? 그러면은 이 fx가 이렇게 되니까 크기만을 생각해 본다면 요거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k의 x의 최대가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삼각형의 면적, 요 직선이 한 거의 그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하면은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x의 최대 곱하기 높이 k의 x의 최대 곱하기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라는 걸 해줘야 되죠.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이것이 2분의 1 곱하기 k의 x의 최대의 제곱이 된다. 최대. 그래서 우리가 예제 5.14를 마치고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5장을 마치게 될 거예요. 5장을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숙제를 내줄 겁니다. 이 공식을 아마 쓰게 될 건데 그래서 만약에 x를 내리는데 필요한 일은 w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2분의 1 kx의 제곱입니다. x를 내리는데 저걸 생각해 가지고 우리는 용수철을 내리는데 필요한 일 예제 5.14를 풀어볼게요. 이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풀어보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수평으로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요. K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프링 상수 K가 우선 80.0 뉴턴. 자 1m를 내리는데 80뉴턴이 필요한 스프링을 말한다. 1m를 내리는데 80뉴턴이 필요하다. 그럴 적에 한 XA 꼴 제로에서요. 이게 XA라고 합시다. 여기가 XA라고 해요. 제로다. 그러니까 평형 위치다 이 말이죠. 평형. 그 다음에요. XB가 4cm.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거기 있었는데 똑같은 용수철인데 이렇게 가서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까지가 XB인데요. XB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4.0cm입니다. 작용하님이 용수에 한 일은 얼마인가? 그래서 한 일을 구해라. 내가 잡고 이만큼 늘리는데 필요한 일을 바랍니다. W 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kx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K가 80 곱하기 XB 여기서 이만큼 늘리니까 0. 주의해야 될 게 0.4다. 미터로 되어 있는 왜? 여기 뉴턴 퍼 미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으로 딱 해주니까 여기 어떻게 되죠? 0.064 줄이다. 0.064 줄입니다. 이래 됩니다. 아주 쉽다 그죠? 여기 잡고 있다 이렇게 내리는데 이만큼 내리는데 필요한 일을 그럼 여기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0.04 미터라는 거죠, 그죠? 그럴 적에 그럼 요거의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0에서 2까지는. 그다음 B도 문제가 뭡니까? B는 XB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요. 그 다음에 좀 더 느려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2까지 왔어요. 2까지. 그래서 3cm가 더 왔어요. XC가요. 7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2까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2까지가 아니라 B에서부터 C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빼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하면 된다. 그죠?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서 B점에서 C점 내리는 게 필요한 일은 여기서 2까지 오는 거 빼기 여기서 2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W 이제 구하는 것은 2분의 1 K의 X의 C의 제곱 XC의 제곱이라는 전체의 길이 빼기 2분의 1 K의 X의 B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늘리는데 필요한 일을 구하래요. 그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늘리는 거를 구하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를 빼주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벌써 계산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계산하면 사실 된다.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 K에다가요. K가 80이고요. XC가요. 0.07을 넣어야 되겠다. 0.03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제곱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0.07의 제곱을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빼기 2분의 1 80에다가요 0.04의 제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산하니까요 0.196이에요. 0.196줄이고요. 빼기 이거는 아까 전에 0.064줄이라고 했죠. 하니까 0.132줄이 된다. 그죠? 답이 맞죠? 그래서 답이 이것이 된다. 그 다음에 예제 5.15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자 보십시다. 이건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뭐 굉장히 간단한 거라서 그냥 하는 방법들 아니면 뭘 하는가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Y축이요 F인가 봐요. 힘이고 여기는 당연히 X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가 모는 종이에 문금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껐을 적에 일정하다 보고요. 여기서 보면은 한 일을 구하려면은 요 그래프 밑에 있는 요거의 칸수를 하면 된다. 칸수 이 객수를 하면은 요까지 1.0m까지 내리는데 한 일을 우리는 카운트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왜냐면 면적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략적인 칸수를 계산하면은 이 모는 종이에 그렸을 적에 우리는 그것의
실제적인 일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률과 실제적으로 변하는 힘에 대한 일을 다 구해봤다. 그 다음에 연속 문제 숙제가 있는데 숙제가요 5장의 문제들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건데 5장에 3번과요 8번 그 다음에 11번과 17번 그 다음에 20번 25번 27번 7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5장에서는 뭘 배웠죠?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라는 걸 배우고 에너지에는 어떤 게 있다? KE가 있고 PE가 있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이거 두 개 된 거를 뭐라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래서 보존 법칙이 있었다.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라는 걸 배웠고요. 일 에너지 정리는 뭐였죠? W는 델타 KE라는 겁니다. 일을 해주는 만큼 그 K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요 WNC라는 놈과 WC라는 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 NC라는 뭐였다고 그러냐? Non-conservative, 비보존력이라는 뜻이라겠죠. 마찰력과 같이. 그래서 이런 놈들이 있는 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보존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개 전체의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죠?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얘가에서 손실된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어쨌든 보존은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크게 보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요. 요거 두 개만 생각하는 보존역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일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변하는 힘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변하는 힘이 한 1도 다시 해봤다. 대표적인 게 스프링이 하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예제도 풀어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다 듣고 나서 한 주일 동안 해서 저에게 다시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요 제가 아마 제 수업하는 걸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다 올려주면은 그리고 여러분 후배들도 이렇게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촬영을 아마 이번 학기는 다 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경험이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어진 동영상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제발 중간고사 제가 채점을 다 했는데 조금은 실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펼쳐보고 치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제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정성껏 안 푼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풀다기보다도 좀 성의가 없는 느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말고사는 지금 앞으로 한 5주 정도 더 있으면 기말고사를 치게 되는데 그때는 좀 더 준비된 자세로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을 잘 주고 싶어요. 이번에 특별히 대면 수업도 못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요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실로 오십시오. 연구실로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뭐 마스크 쓰고 대면하면 되니까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오세요. 문제를 뭐 한 챕터 끝날 때마다 한 2번 정도 오시든지 아니면 한 번 오셔가지고 한 1시간 정도만 오시든지 라면은 모르는 것들을 다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있는데 뭐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6장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